한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가엔 세월이 그려놓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다. 어느새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선배로, 어른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아직도 마음속에선 어딘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다. 사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손에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젊었을 땐 마냥 앞으로만 달려가면 될 줄 알았다. 꿈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고 미래는 늘 찬란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된다. 모든 날이 반짝일 수는 없다는 걸. 가끔은 흐리고 가끔은 멈춰 서 있어도 괜찮다는 걸. 그런데 그 괜찮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 우리는 늘 뭔가 이뤄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도록 교육받아 왔으니까.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에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 시계는 한참 전부터 멈춰 있었다. 처음엔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멈췄다고 해서 이 시계의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잖아. 그 순간 나 자신과도 조금 닮았다고 느꼈다. 요즘 내 마음도 한참 멈춰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사실은 그냥 잠시 쉬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시계가 멈췄다고 해서 그동안의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듯 내가 멈춰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많은 걸 지나왔다.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참담하게 무너졌던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날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내가 지나온 길 위엔 웃음과 눈물, 실패와 성공, 사랑과 이별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그걸 다시 걸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는 못 걸을 것이다. 그만큼 치열했고 그만큼 값졌다. 시니어가 된다는 건 어쩌면 그런 것 같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만 하기보단 그 모든 순간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남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나만의 걸음을 찾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시작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짜 늦은 때는 이제 늦었다고 스스로를 단정짓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삶을 깊게 익혀가는 중이다. 예전에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재미있다. 그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전반전은 남이 그려놓은 경기장 위에서 뛰느라 바쁘지만
후반전은 내가 직접 경기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아도 지혜와 내공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졌으니까. 지금 내 나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된다. 나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다. 내가 걷는 길이 남들보다 늦더라도 괜찮다. 꽃은 같은 날에 피지 않는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늦가을 찬 바람 속에서도 고개를 드는다. 중요한 건 언젠가 반드시 피어난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한참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자신을 토닥여주자. 지금까지 잘 버텨왔노라고, 정말 수고했다고.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다짐해보자.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사랑하듯 살아보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을 우리는 참 쉽게 입에 올린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은 사실 두려움이 만든 핑계일 때가 많다.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제는 나보다 젊고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도전이라는 단어 앞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게 한다. 그런데 말이다. 정작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용감해질 수 있는 시기다. 잃을 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주는 자유로움, 그리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 이건 나이를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다. 예전엔 작은 실패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실패 속에도 배움과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걸. 내 지인이 있다. 60대 중반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다. 젊었을 땐 생계를 책임지느라 늘 바빴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퇴직 후엔 한동안 공허감에 빠져 지내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를 듣게 됐다.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 수업이 그의 삶을 바꿨다. 붓을 잡은 지 1년도 채 안 되어 작은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고 지금은 그 그림들이 소소하게 팔리기까지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내가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배울 수 있다는 뜻이더군요. 그리고 배운다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도록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배움이라는 단어를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다.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도 끝나는 줄 알았고, 나이가 들면 도전 대신 지켜야 할 것만 남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삶은 끝날 때까지 배우는 여정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조금씩 멈추기 시작한다. 배움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되고,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거나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가도 좋다. 작은 씨앗 같은 배움이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씨앗이 하루하루 자라며 삶을 조금씩 환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의 평가를 의식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그런 생각들이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차례다.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것이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기엔 우리가 가진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남의 눈치 보느라 꿈꾸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펼쳐봐도 된다. 누구도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 자신에게 허락하면 된다. 혹시 당신은 요즘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기다려지던가? 아니면 그저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뿐인가? 만약 후자라면 삶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보라고 오랫동안 나를 위한 시간을 미뤄왔으니 이제는 그 시간을 되돌려 받아도 된다고.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는 오롯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는 남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남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재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나만의 행복을 정의할 차례다. 그 행복이 작아 보여도 괜찮다. 남이 보기엔 하찮아 보여도 내 마음이 빛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용기나 계획이 아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 한마디가 놀랍게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가능성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저 마음이 준비되었는지만 묻는다. 우리는 늘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고, 과거를 이야기하면 마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밀어두곤 했다. 하지만 사실 그 시간들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만든 토대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는 끝이 가까워진 것 같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을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발자국을 한데 모아 가장 나다운 형태를 완성해가는 중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지나온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처음 사회에 나가던 날의 떨림,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던 날들,
버겁고 막막했지만 어떻게든 버텨냈던 그 수많은 계절들. 그 속엔 실패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나는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이야. 특별한 걸 이룬 게 없는데 뭘. 하지만 그 평범하다고 말하는 삶 속에 사실은 수천 번의 기적이 숨어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걷던 아침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미루었던 수많은 선택들. 그 모든 게 당신의 위대한 업적이었다. 젊은 날엔 성공과 실패를 성적표처럼 나눴지만 지금은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그 어떤 날도 헛되지 않았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 실패로 보였던 순간조차도 당신의 내면에는 배움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한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고 상처를 껴안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피워내는 법도 익혔다. 내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다. 큰 돈을 벌지도 못했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웃고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고 가끔은 아이들 용돈을 쥐어주며 장난스럽게 웃던 그 모습, 그분의 삶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그분은 참 멋진 삶을 사셨어요. 나는 그 말이 참 좋았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멋진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 아닐까? 우리가 쌓아온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아니다. 당신의 말투, 표정, 손길, 그 모든 것에 당신이 걸어온 세월이 스며 있다. 그 세월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 수없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존재다. 가끔은 사진첩을 꺼내어 옛 사진들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지금의 당신이 있기까지 수많은 계절을 견뎌낸 당신이 있다. 그 시절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고마워.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천천히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이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거를 밀어내기보다는 껴안아야 한다. 상처 입은 나도, 실패했던 나도 모두 지금의 나를 완성하는 한 조각이었으니까. 모자라고 서툴렀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제는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이해해주자.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 대신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라고 부드럽게 다독여주자. 우리는 늘 그 순간 가능한 한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 비록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부족해 보여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이미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이야기를 껴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를 쓸 용기를 얻게 된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인정하고 그 위에 내일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인생 선배로서 후반전을 살아가는 가장 멋진 방법이다. 살다 보면 문득 주변이 한없이 조용해질 때가 있다. 젊었을 때는 늘 사람들이 많았다. 일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모임과 약속들 때문에 언제나 주변이 시끄럽고 북적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둘씩 사람들이 사라진다. 아이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를 찾지 않고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는 친구들도 생긴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를 이름이 없고 무언가 기쁜 일이 생겨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이런 고요함은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만큼 크다. 마치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듯한 외로움이 마음속에 서서히 내려앉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빈자리이기도 하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누군가의 하루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 관계는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이의 권리이자 가능성이다. 어떤 분은 퇴직 후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그분은 처음엔 사람들과 어색해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도서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그분을 찾아와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한다고 그분은 말했다. 아이들의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관계는 그렇게 시작된다. 거창한 이유나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작은 인사, 짧은 안부,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조금씩 마음의 다리를 놓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는 관계에서 완벽함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젊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일이 잦았다.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고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걸. 어떤 관계는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한 계절 머물다 가기도 한다는 걸.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빛 한 줄기라도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이미 소중한 인연이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가족과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 있기도 하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줄고 배우자와는 일상적인 대화만 남았을 때 서로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관계도 아직 회복할 수 있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잊었을 뿐이다. 가끔은 먼저 다가가 보자.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묻는 것이다. 요즘은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 이 짧은 한마디가 꽁꽁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연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그저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작은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가족의 온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들이 쌓여 있을 수 있다. 그 모든 걸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된다. 과거에 얽매인 채 남은 시간을 보내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좁아진 관계의 깊이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질 수 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단 몇 사람과 깊게 연결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 관계의 폭이 아니라 온도가 중요해지는 시기다. 인생 후반전의 관계는 이렇다. 내가 어떤 모습일 때도 받아들여주는 몇 사람, 그 몇 사람과의 진심 어린 웃음,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따뜻한 시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인연이다. 당신은 아직도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미 당신의 존재 자체가 위로이고 희망일 것이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 마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내 시간을, 내 꿈을, 내 감정을 뒤로 밀어두는 일이 많았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되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 문득 내 안에는 나라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걸 하면 웃음이 나는지, 어떤 하루가 내게 행복한지조차 가끔은 헷갈렸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 인생 후반전은 내가 다시 나를 돌보는 시간이다. 남에게 주기만 하던 마음을 이제는 나에게도 돌려주자. 나를 사랑하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에게 더 따뜻할 수 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자. 거울 앞에 서서 오늘 하루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이 짧은 한마디가 놀랍도록 큰 힘이 된다. 누구도 몰래 나를 응원해주는 순간 내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내 안에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오랜만에 듣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마음 가는 대로 걸어보는 동네 산책.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삶의 온도를 바꾼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무엇보다 이제는 비교하지 말자.
젊었을 때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다. 남의 성취를 보며 조급해하고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남의 속도는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나만의 길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여 있진 않은가? 그 일들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저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내 안의 나를 용서할 차례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평생 나만 미워하면서 살았더니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이라도 나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우리는 남에게 친절하려 애쓰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매정할 때가 많다. 이제는 나를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하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울면 달래주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때로는 쉬게 해주는 친구 말이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라는 이름을 넘어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나답게 웃고, 나답게 선택하고, 나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오늘은 그 불빛을 조금 더 키워주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가면을 썼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 자신을 감추고 역할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또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 가면을 벗어낸 나, 역할을 내려놓은 나, 그 본 모습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는 그 질문에 답할 때다. 남은 인생은 누구의 기대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오느라 정작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라. 예전엔 바빠서 못했던 취미일 수도 있고 남들 눈치 보느라 미뤄뒀던 꿈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지 마라.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다. 지쳤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예전보다 몸은 느려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지금이 가장 깊고 넓다. 젊은 시절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맛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금의 나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취미나 도전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선언이 될 것이다. 또한 노년이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사회는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실제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떤 이는 30대에도 늙은 마음으로 살고
어떤 이는 70대에도 청춘처럼 설렌다. 진짜 나이를 결정짓는 건 태도다. 삶을 여전히 궁금해하고 배우려 하고 시도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젊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볼 때다. 오랜 시간 함께했지만 마음이 멀어진 인연, 의무감에만 얽혀 있는 관계는 조용히 놓아도 된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보다 깊이가 중요해진다. 적은 수의 진실한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 번이 수십 명과의 겉도는 만남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억지로 참을 이유도 없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 페이지에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남이 아닌 바로 나다. 눈치 보며 희미하게 살아가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주인공으로서 말이다. 이제는 남은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라고 불러보자. 그렇게 부르는 순간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많은 내일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후반전은 과거의 후회도 타인의 기대도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시간이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답게 이제는 그런 용기를 가질 차례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당신답게 빛나는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